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 전공체육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시험 일정인데요. 요거 이제 내년 되면은 조금 일정은 바뀌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시험이 뭐 사전 예고 요건 이제 날짜가 바뀔 거고요. 공고도 그렇고 원서 접수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인터넷 접수해서 이제 시험을 11월 26일 날 이렇게 1차 시험을 보게 되죠. 전공 교육학 이제 같은 날 이제 교육학 먼저 일반 교육학 먼저 보고 우리 전공 체육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11월 26일 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뭐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날짜가 조금 바뀌지만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1차 시험 가장 중요한 우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11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26일 내년에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미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1차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11월 26일 우리가 시험을 받고 이제 뭐 실기 시험 이건 이제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에서 실기 평가 그 다음에 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신청 면접 이렇게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 합쳐가지고 1차 시험에서 1.5배수 보통 이제 1.5배수 뽑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2차 시험 1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 날 23년 2월 7일 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임용고시 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방금 살펴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공부하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전공 A하고 전공 B, 우리 전공 체육 8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1차 시험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여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00점, 100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교시 요건 이제 1차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수 100점 출제 범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학은 이제 20점 이건 이제 일반 교육학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우리 전공 체육 부분이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제 뭐 4문항, 8문항 이런 것들도 크게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 뭐 외우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12문항이 되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11문항. 뭐 근데 이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기입형. 2교시에는 그러니까 전공 A죠. 기입형이 4문제고 3교시에는 기입형이 2문제다.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이제 기입형이죠.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40점, 40점 이렇게 해서 80점. 일반 교육학 20점 더해서 1차 시험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실 내용은 그럼 우리가 이제 전공이 80점인데 저는 뭐 이쪽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이쪽 이제 전공 부분에서 교과 교육학이 이제 우리가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 25에서 35% 그러니까 80점에 25%에서 35%.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 30% 정도로 본다면 80점에 30%니까 한 24점 정도 되죠. 뭐 23점이 나올 수도 있고 25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80점에 한 30% 정도. 요 범위 안에서 주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학 80점에 65%에서 75%가 이제 내용학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23문제를 이제 우리가 시험 보게 되는데 전공 교육학이, 교과 교육학이, 체육 교육학이 한 30% 정도 출제되고 한 70% 정도는 내용학에서
출제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쟁률인데 이 경쟁률도 크게 뭐 이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최근 경쟁률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경쟁률이 매년 다르죠. 다른데 여기 밑에 이제 뭐 서울 경기 중심,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이 이제 뽑으니까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10대 1, 뭐 8.1대 1. 요건 이제 올해 경쟁률이죠. 올해 경쟁률이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10대 1, 10대 1 정도 경쟁률. 10명 중에 이제 1명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10명 중에 1명 붙는 게 그럼 어렵냐?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거고, 사실 그 10분 중에 이제 한 번 붙는 시험이긴 하지만 10분이 최선의 노력, 완전히 이제 준비를 다 하신 상태에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공부가 조금 미진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명 중에서 1명, 모두 이제 나처럼 열심히 공부한 10명 중에서 1명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하여튼 요 정도, 하여튼 10대 1에 우리가 실경쟁률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년 경쟁률은 차이가 있다. 대략 10대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트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트라인도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매년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이제 올해 이제 커트라인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29일, 이제 목요일 날, 1차 커트라인이 나오겠죠. 지금 커트라인 가지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몇 점이 될 것이다, 몇 점이다, 뭐 자기 점수랑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거고, 그 커트라인 근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제 뭐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득점을. 그래도 2차 점수하고 준비하는데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커트라인은 이제 작년, 21년, 20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울이 작년에 높았죠. 하지만 21년도에는 경기가 더 높았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어디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높을지 경기가 높을지 그거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커트라인이 높은 경향이 있긴 해도 여기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이 커트라인 어디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응시하기보다는요, 자기 연고가 있는 지역 아니면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하고 싶은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으로 이렇게 응시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커트라인은 그냥 대략 뭐 매년 다르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이 꼭 높다고 볼 수 없고, 서울이 1등, 경기는 2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쪽 밑에 뭐 다른 뭐 지역도 서울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들, 그죠? 우리가 요거 2교시, 3교시 80점. 요게 가장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교육학도 중요하고 전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요건 이제 20점이고 요건 80점이니까 우리가 전공 과목이 전공 점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 80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게 이제 제 강의 진도입니다. 강의 진도인데 이론 집중 5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부터 해서 순서대로 1, 2, 3, 4, 5. 요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 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수업 모형, 체육 교수 스타일, 체육 교수론. 사실 요걸 하고 나서 제가 보통 체육 교육 과정론, 여기서는 이제 교육 과정 문서까지 포함된 교육 과정 문서와 교육 과정 이론들을 합쳐서 제가 체육 교육 과정론 제 책 1권에 해당합니다. 요 3개는 제 책 2권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요 이론 집중 2, 여기서 요 과목들은 제 책 내용학 1권, 요거는 심리학과 사회학은 제 책 내용학 2권, 요거는 요 과목 전체 다 내용학 3권, 이렇게 해서 총 5권인데요. 원래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론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그게 지금 거의 이제 뭐 시한은 다 이미 나와 있는 지 오래고요. 그게 언제 이제 발표를 되느냐? 뭐 시한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요거 이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뒤로 빼놨습니다. 빼놓고 요걸 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보통은 요거 이어서 교육과정론 마친 다음에 내용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는 요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
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나오게 되면은 뭐 요게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목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체육 수업 모형 중요하죠. 중요하고 교수 스타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또 지금까지 기출되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 영역마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겠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어떤 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책을 전부 다 관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원래 기출 강의를 안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한 5년 남짓 제가 강의를 했는데 기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건데 자료 하나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프린트 한 장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안 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 강의를 좀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래서 올해부터 이제 기출 강의를 할 건데요. 기출 강의를 따로 빼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렇게 2달간 또는 6주간 기출 강의 못 합니다. 뭐 2달도 못 합니다. 제가 기출 강의 하려면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1년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게 우리가 목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론 뭐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합격을 위한 공부 그게 우선이죠. 우리가 목표가 합격이니까.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우리가 다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기출 문제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필기할 내용이 거의 없고 제가 포인트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하지만 이론 강의 할 때는 태블릿에서 바로 여기서 밑줄 긋고 필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론하고 관련된 내용을 바로 기출문제 띄워서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은 중요하죠. 근데 제가 항상 제가 한 5년간 강의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드린 말씀이 기출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하니까 기출이 된 겁니다. 뭐 그게 그 얘기죠. 근데 기출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실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어차피 기출이나 이론서가 사이즈가 더 크죠. 대학 이론서. 이거 한두 권이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서만 해도 글쎄요, 세워보진 않았지만 한 300권 가까이 되겠죠. 그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가이드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어쨌든 기출 문제만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대학 이론서 또 기출,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결국 같은 거다. 이론서에서 우리가 출제를 하는 거니까요. 기출 문제 펴놓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학 이론서를 근거로 해서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나옵니다. 새로운 거는 왜 나오냐?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험 보시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십니다. 교수님들이. 분석하실 때 보면은 요즘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최근 임용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틀리라고 내고 이러지 않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기출은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이고, 그거하고 기출 공부 따로, 대학 이론서 공부 따로 이런 게 아니다. 그게 그거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정복해 나가면서 기출을 바로바로 공부하시면서, 그럼 기출을 해서 결국 뭘 할 거냐? 기출을 공부하면은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고요. 기출을 공부하면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간 일정인데요. 영역별 모의고사 왜 하냐?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실력이 올라가죠. 실전 모의고사는 왜 하냐? 실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도사, 최근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 우리 임용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왜 보냐? 실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력을 올린 상태에서 실전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지, 기출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기출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기본이다.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다. 그걸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바로바로 띄워드리면 어쩌면 제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문제 보면은 당연히,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하시면 된다.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여기서 제가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중요한데요. 예, 보시면 이제 다 중요하죠. 아까 보셨지만은 교육과정론이랑 요거 합쳐서 25에서 35%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봤을 때 한 30% 정도 나오고, 나머지 제 책 이론 집중 2, 이론 집중 2, 3, 4에서 한 7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뭐 80점에서 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38에 24니까 24점 정도. 생리학 10점, 이 트레이닝이랑 같이 합쳐서 10점, 역학 10점, 심리학 10점, 사회학 10점, 측정평가 10점, 체육사 철학 합쳐서 요건 이제 매년 조금 틀린데 한 6점 정도. 측정평가 한 번 더 들어갔네요, 이게 왜 더 들어갔지? 이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측정평가 10점, 체육사랑 철학 합쳐서 우리가 한 6점 정도 나온다고. 이게 6점 하면은 이제 교과교육학 24점 했을 때 합치면 30점 딱 맞는 거죠. 그 30점에다가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끝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게 두 번 들어갔네요. 그죠?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80점으로 구성된다. 그럼 이 중에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최종, 결국에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수월하게 이렇게 잘 접근하려면, 체육 수업 모형, 교수 스타일, 그리고 생리학, 역학, 트레이닝 포함입니다.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쪽을 완전히 잡고 있으면 이런 과목들은 접근하기 되게 쉽습니다. 암기 과목이고 교수 이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 때문에 망하는 분도 있고 사회학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1점 1점이 다 중요하고 뭐 생리학 1점은 중요하고 심리학 1점은 안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점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게 원만하게 고득점 받고 순탄하게 이런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 생리학과 역학, 모형, 교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리듬을 잃기도 쉽고 그 경쟁에서 왜냐하면 이런 교수 이론,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실전 시험 점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데 생리학, 역학, 특히 역학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생리학, 역학, 모형, 스타일 굳이 이제 교과 교육학에서 말씀드리자면 모형하고 스타일이다. 특히 체육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반기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모형하고 스타일, 뭐 교수론 마찬가지지만 역학 생리학은 약간 공부 시간을 줄이고 그때는 심리, 사회 이런 것들, 측정평가 뭐 이런 철학 이런 것들, 체육사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고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100% 암기 과목이죠. 체육사, 체육철학. 근데 100% 암기 과목 이런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뭘 암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사 쭉 근데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육사에 대해서 쭉 공부할 거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암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서는 모형 한 개 더 말씀드리자면 스타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누구나 이거 뭐 어려워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공부할 거 공부하시면 외우고 외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서는 모형과 스타일, 내용학에서는 생리학, 역학 이렇게 해서 교육학에서 2개 영역, 내용학에서 2개 영역은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완성을 해 놓고 그리고 1년 과정을 나머지는 차이 없이 쭉 따라가 물론 나머지도 다 남들보다 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형에서 1, 2점 교수 스타일에서 교수 스타일은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애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나왔을 때 또 변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각 파트에서 제가 1점씩만 다른 강사 들었을 때보다 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상 봤을 때 여기서 각각 1점씩만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다 합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요거 2개 하나로 보면은 한 10개 정도로 볼 수 있죠. 요거까지 하면은 10개 정도 10점이잖아요. 그죠? 1점만 올라가도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해왔고 자 그렇게 말씀 먼저 그 정도만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공부할 내용들 우리가 과목들 영역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언제 1월부터 6월까지 25주 동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설명해,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해 드리고 다 짚어 드립니다. 짚어 드리고. 예.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영역형 모의고사. 요거 이제 하는 거죠. 12주 동안. 그러니까 한 주에 2회의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보셔도 되고 문제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문제 사이즈가 거의 모의고사 정도의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마 그 12주, 그러니까 총 한 주에 2번 보니까 24번 보게 되는 거죠. 24번. 뭐 이건 12주가 될 수도 있고 11주 또는 1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네, 조금 부족한데 급하게 한다거나 몰아서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항수가 제가 세보진 않아도 한 7, 800문제 그렇게 나오고 모의고사까지 하면 거의 1000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 문제 푸는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공부가 시간이 잘 갑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죠. 요때까지. 예, 요때까지 기다리시는데 1월, 6월 달까지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공부를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수, 삼수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나 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공부, 책 보기 쉽고 그게 또 당연한 거죠. 봤던 거 또 보고 그런 것들이 지겹죠. 하지만 요때는 그럼 어떤 문제를 풀 거냐? 기출 문제 그리고 지도사 문제 이런 것들 충분합니다. 그래서 1년의 반은 우리가 이론에 집중해야 된다. 이때 첫 문제 풀잖아요. 첫 문제. 이때 심지어 선생님들, 다른 강사 선생님들 것까지 막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같이 참고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때 성급하게 풀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점수가 매년 똑같습니다. 그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올려놔야죠. 그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력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론 강의를 하고 여기서 좋은 문제들로 영역별로 다 이제 순서대로 쫙 내용을 훑으면서 문제를 제가 다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8회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가시는 거죠. 시험 보기 전주까지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이론 강의하면서 기출풀이를 한다. 기출풀이 이론 수업하고 바로 띄워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넘어간다. 그리고 영역형 모의고사 3개월 정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강의 특징인데 학원에서 문구 정해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건데요. 보시면 뭐 정확한 이해 제공, 임용시험에 필요한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뭐 간략하게 넘어가는 건 너무 쉽거나 아니면 정말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것들은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제가 또 뭐 사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저는 이런 강의 자체를 지금 처음 찍는 겁니다. 처음 찍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학원을 옮겼기 때문에 제가 뭐 인사도 하고 인사말도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뭐 기출 해설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강의 시간과 문제. 저는 강사가 준비해야 되는 해야 되는 자료는 교재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런 문제들 준비 이게 자료죠. 그죠? 프린트 안 내드린다 그랬죠? 이게 프린트죠. 문제로. 그리고 제 책.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PPT 자료 만들어서. 왜냐면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실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시간에 자료 만들지 않고 전 그 자료를 교재와 이런 걸로 자료 만드는 시간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계속 공부합니다. 제가 많이 알고 제가 안목이 높아지고 제가 똑똑해져야 그래야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같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왜냐면 근데 이 시간에 자료를 5년 동안 그렇게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5년 동안 이제 만약에 이제 강의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 만드는데 제가 시간을 뺏기다 보면은 제가 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제 문제들 많이 이제 풀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문제 질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그렇게 평가가 굉장히 좋다. 당연히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 다시. 그러면, 예, 저는 열심히 공부한 내용은 그 대신 사이드로 빠지진 않습니다. 방향은 정확하게 가는 거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죠. 그래서 전체를 다 쭉 설명해 드리고, 이론을 다 짚어 드리고,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다 말씀드릴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셔라.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제가 강의 시간에 다룰 거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나머지 문제는 이제 사실 그 객관식 5년치의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객관식 5년치의 문제는 좋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제가 책을 2권 추천해 드릴 건데, 그리고 그 5년 객관식 5년간의 문제는 제 강의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느냐? 예, 그 영역형 모의고사와 그 실전 모의고사 여기에 객관식 문제들이 다 포함돼서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쉽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10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 뭐 20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년 전 문제, 2003년 문제, 20년 전 문제를 우리가 지금 그걸 분석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예, 맞지도 않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 나올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체는 다 봐야 되죠. 그래서 보는 방법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을 완벽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래서 기출 비슷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거 기출 문제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느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책은 지금 1권, 2권 제가 어제 마무리해서 아직 이제 저기 출간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제가 다 이제 수정 작업해가지고, 책이 아주 굉장히, 그 전에 책은 제가 혼자 다 준비한 책이고요. 지금은, 우리 그 학원에서, 출판부에서 아주 정말 가장 질이 엄청나게, 뭐 종이 재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편집이나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1, 2권 이렇게 나올 텐데, 1, 2권은 아마 이제 올해, 그 1월, 둘째 주죠. 제가 강의를 이제 목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텐데, 목금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강의 시작 전에 1, 2권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이제 내용학 1, 2, 3권이죠. 이건 이제 뭐 책이 섞인, 이게 교육학 1, 2. 하여튼 뭐 책이 5권이니까, 교육학 2권은 강의 시작 전에 나올 거다. 그리고 내용학 3권은 가능하면 1월 말 전에, 그러니까 한 권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는 생리학하고 역학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측정평가와 이제 체육사,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거고, 심리사회가 마지막으로 나올 거고, 가능하면 1호를 넘기지 않고, 1호를 살짝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두르게 되면, 선생님들은 교재에 있으면 맞추시더라고요. 그죠? 교재에 있으면 맞추는데, 교재에 없으면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심리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들, 작년에 특히, 8월 1일, 스포츠 사회학 협회에서 책이 하나 나왔고, 올해 또 거기서 기출이 많이 됐죠. 그런 책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심리사회를 제일 마지막에 심리사회 그 책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내용학 2 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다. 개강하기 전에 교육학 1, 2권 나올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학, 운동역학과 생리학 책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측정평가 책, 그 다음에 심리사회 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 목표는 1월 말까지 이 5권 책이 모두 나오는 게 목표지만, 살짝 근데 우리가 그 내용학, 교육학 2 책으로, 제 수업이 2월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물론 한꺼번에 다 나가면 좋지만, 그래도 제가 완성도 있게 잘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마치고요. 말이 조금 길어서 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